비정규직 총파업으로 포항과 경주에서도 66개 학교에서 28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패장이 반입한 중저준위 방패물의 80% 이상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2019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포스코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할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1년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영도군은 지난해 태풍 피해를 계기로 재해 예방과 주민 복지 사업에 행정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수습과 대안 사업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지난 1년간 영도군의 행정은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복구 사업 213건 가운데 72%가 완료됐고 특히 영도군 시행 사업은 94%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등을 통해 고용률이 1년 전보다 3.3% 높아진 점도 성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역사문화 사업에 힘을 쏟았고 생태문화 하천 조성과 주민 보건복지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사업, 또 우리 스마트 통합 관제센터 등으로 사회 안전망 기반을 좀 구축했고요. 덕곡전 친수공간, 또 보건소, 또 치매 안심센터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도군은 민선 7기 2년째를 맞아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해선 철도 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축산 블루시티 조성 등 관광개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영덕, 또 서울 영덕, 이게 앞으로 전철화 사업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덕의 2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과 380억 원의 특별지원금 반납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더욱이 영도군이 중앙정부에 제안한 신재생 에너지 단지 등 대안 사업은 추진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순수 가용 예산이 400억 원에 불과한 영도군으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2019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포스코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할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대학, 중소기업 등과 협력하며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제조업 혁신을 주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등대 공장은 등대가 길을 안내하듯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하는 공장으로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2차례씩 발표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경북 지역에서도 급식과 돌봄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가자와 교직원을 동원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은 물론 쌀이나 채소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올 점심시간이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급식 대신 나눠준 빵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포항에서 37개 학교와 1개 기관에서 150여 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했고 경주에서는 29개 학교 13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맨날 해준다고 거의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돈 관계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봄 교실은 파업 기간 교직원들이 맡아 운영하는 등 큰 문제는 없었지만 5일까지 예정된 파업 기간 급식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 조리가 불가능한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빵이나 우유 등 대용식을 제공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아이들 급식이 볼모가 된 점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 연희읍에서 지난해 시험 재배 성공한 애플 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연희읍 중명리 1.5헥타르에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애플 수박 재배 기술을 지원해 현재 10톤을 출하했고 오는 9월까지 수확합니다. 애플 수박은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적은 노동력으로 재배가 가능한 데다 부추와 시금치 연작 피해가 있는 농지에 대체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패장에 반입한 중저준위 방패물의 80% 이상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방패물 관리 시스템 개선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패장에 반입한 중저준위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달 동안 특별 검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방패물 2,600드럼 중 80% 이상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확인됐고 오류 유형으로는 측정 자료가 없거나 분석 결과를 잘못 적용하는 등 방패물 분석 전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과 방패물 관리 시스템 미비, 교차 검증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행정 처분과 개선책 마련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원안이 발표에 대해 경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임시회를 열었는데 정부 기관의 신뢰 부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위원들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80%가 오류라는 것은 100% 다 오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안만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방패장을 운영하려면은 한국원자력 우리 관련 기관 없는 장비를 충족시켜 놓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충족 안 돼서 운영을 하면은 저희들이 무슨 안전을 보장받겠습니까?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패물 인수전 분석 검사와 자체 분석 능력 확보, 발생자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도입 의무화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폐기물부터는 시료 채취에서부터 모든 분석 과정에 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내서 허락해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원안이 발표와 별도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현재 포항 남부소방서 관할인 울릉 119 안전센터가 오는 2021년까지 소방서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울릉구는 울릉읍 도동리에 소방서 신축 예정지를 확보하고 경북도는 128억 원을 들여 소방청사와 비상숙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외부 소방 인력 지원이 어려운 울릉도에 소방서가 운영되면 자체 화재 진압과 재난 대응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가 지난 50년간 수시로 고로 안전 밸브, 즉 블리더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블리더가 오염 물질의 배출구인지 아니면 오명을 쓴 안전장치인지에 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제철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에 유해 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제철소 설비 전문가는 오염 물질의 양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희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스팀하고 질소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브리더를 통해서 방출되는 그 스팀 중 CO2가스의 농도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방출가스에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환경단체에선 평소 오염 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지 않았다면 왜 지난 5월 경북도의 포항제철소 현장 점검 당시 블리더 4개 중 고로에서 직접 연결된 3개를 제외하고 세미 클린 블리더만 개방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장 점검 전에 포스코 방제철소에서는 이 세미클린 브리더로 어떤 시뮬레이션도 비밀리에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날 세미클린 브리더로 배출하면서 아주 저렇게 순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아주 보여주기식의 휴풍 작업을 하는구나라고 저희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명령이 내려질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고로는 아시다시피 그 내부의 장일물이 냉각돼 가지고 얼어붙는 위험한 냉입 상황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복구하는 데만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고 또 재정적으로도 한 6천억 이상의 돈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고로 중에 2고로 하나만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관대하지 않나, 관대하게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 건을 포스코나 현대제철에게 지자체에서 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뭐 한계다라고 그걸 인정해주고 면죄부를 준다면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분리도를 통해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최근 내부자 제보를 통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면서 고로에 설치된 분리도를 통해 배출된 검은 연기가 제철소 주변을 뒤덮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포항 MBC 시사토론, 포스코 대기오염 물질 배출 막을 방법은 없나는 오늘 밤 10시 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고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 경로를 확인해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포항제철소 등 다른 공장의 유사 설비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먼지뿐만 아니라 벤젠과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번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인근 주민들인 만큼 시설 개선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사 6명으로 구성된 소방심리지원단은 일선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전 직원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참혹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인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10배가량 높고 우울증과 수면 장애도 서너 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2019 콘텐츠 원 캠퍼스 구축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내년 2월까지 경북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인문대 인문콘텐츠학부와 미술학과, 상경대학을 연계해 융복합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경주가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올라가 더 덥겠고 당분간 장마의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30도를 넘어가면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폭염주의보 발령 기준인 33도가 예상됩니다. 이 벽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남부 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 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 주말 장맛비 소식은 가능성이 적어졌고요. 금요일까지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